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중국의 긴축,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대내외 악재들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가운데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서 휴장을 했죠.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호재도 또 뚜렷한 악재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10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191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 반전, 현재는 500선 지지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시장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정하시면서 마음 크게 한숨 푹 쉬시고 내가 가진 종목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2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오늘 시장은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약 9하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앞두고 휴장한 가운데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국내 신작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물의 부담을 느끼면서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0포인트 하락한 191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32포인트로 상승 출발하면서 주요 이평선은 모두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도가 증가하면서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1910포인트대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지수를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의 매도가 부담스러운 모습인데요. 수급 동향으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425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선물, 현물 시장에서 모두 매수로 대응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집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도로 대응하면서 지수 낙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개인이 1,300억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현재 575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중 하락 반전한 후에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7포인트 하락한 50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51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5일선을 뚫으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의 부담을 느끼면서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이후에 500포인트대까지 내려간 모습입니다. 수급 내용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은 18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기관이 156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22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14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4원 80전 상승한 1,142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40원으로 출발한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휴장하면서 대외 변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유럽 재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역외 환율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역외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1,14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조선주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수주를 이룬 데다 내년 본격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4.9%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진중공업도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2%에서 3%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발 리스크로 출렁했던 방위산업주 오늘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방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면서 오늘장 호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10%의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텍이 7%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휴니드와 퍼스텍 역시 5%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잘 나가던 자동차주에는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에도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기아차 이번 주 들어서 내내 밀리는 모습인데요. 2% 이상 하락하면서 48,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역시 3%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LED 관련주 역시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뿐만 아니라 소형주까지 부진한 모습인데요. 과다 경쟁 우려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4%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3%, 일진디스플레이 3%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YG파워가 6%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주말을 앞둔 관망 심리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긴장감으로 시장은 다소 부진한 모습인데요. 증시와 환율 흐름 잘 확인하시면서 다음 주 대응 전략도 미리미리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증시전략센터에서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규철 백명신처님 나오셨고요. 또 고영주 제5대 총통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증시전략센터의 첫 코너죠. 전문가의 주간 종목 배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종목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연 두 종목 어떤 등락률을 보였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백명선님의 신성홀딩스가 한 주간 2.8% 수익을 냈고요. 아쉽게도 제5대 총통님의 기아차는 3.2% 마이너스 등락률을 보였습니다. 한 주간 차트 흐름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주가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백명선님의 신성홀딩스부터 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종목인 신성홀딩스 지난 금요일이었죠. 최근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어제 신성홀딩스가 태양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종가를 기준으로 6% 가까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공급 계약이 지난해 매출액의 125%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목표가로 주셨던 9,500원까지 홀딩해도 되는 건지 잠시 뒤에 백명선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총통님의 기아차도 살펴봅니다. 자, 아쉽게도 자동차주가 현대차 노조의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한 주간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11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제시하셨던 5만 원 손절가가 이탈이 됐습니다. 기아차를 관심 종목으로 주시면서 자동차주는 이미 높은 가격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향후 주도주로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매수를 하더라도 소액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손절 라인을 잘 지키셨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종목 점검을 받아보죠. 백명수처님의 신성홀딩스부터 다시 좀 볼까요? 오늘도 오르던데요. 예, 네. 신성홀딩스는 연일 수주가 대박이 터지면서 오늘은 또 한국철강으로부터 1,500억대 그런 그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그 장기 공급 계약을 지속적으로 따내면서 내년에도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가지는 태양전지의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향후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도 이러한 그 수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신성장 그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꾸준히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그 역사적 고점인 14,000원대 돌파 흐름이 장기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연평도 포격에 따라서 일단 그 지지라인으로 제시해드렸던 8,000원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지만 사실 이런 구간은 개장초 그 저점 매수 찬스였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구간은 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가 유효하고요. 현재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도 현재가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기업의 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상황에서 가져가는 보는 게 좋겠고요.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현재 역사적 고점을 향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10,000원 또는 14,500원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성홀딩스가 좋은 흐름을 보인 반면에 총통님의 기아차는 조금은 실망감을 줬습니다. 한 말씀 들어보죠. 이제 주도주가 자동차주에서 IT주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까? 네. 예. 일단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계륵가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고공권에서 매달리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은 상당히 좀 약하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아차는 소액으로 단타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마침 그 북한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또 급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손절가 라인을 이탈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십자성을 만들어서 5일과 22동 평균의 데드크로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재차 길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의 흐름은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가 심리적으로 북한 문제의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요, 지수는 자연스럽게 다시 대세상승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는 관점에서 기아차도 따라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역시 계륵이다.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고 자동차 업종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예, 오늘 백명찬님께서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제5대 총통님께서는 현대중공업을 공략하시는데요. 두 종목 모두 조선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매수가를 결정해 봅니다. 대우조선해양부터 보겠습니다. 대규모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지금 현재 5% 가까이 올라와 있는 가격인데요. 29,600원을 매수가를 결정하겠고요. 자, 총통님의 현대중공업도 보겠습니다. 총통님의 현대중공업은 역시 2.4% 오릅니다. 오늘 조선주가 강한데요. 38만 1,50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대우조선해양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우조선해양은 뭐 연초부터 꾸준히 올라오면서 또 반등 국면에 있는데요. 사실 그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것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에 조선주가 반등을 했지만 추가적인 수주에 좀 실패하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대규모 공급 계약설이 돌면서 주가는 강한 반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향후 해양 플랜트라든가 또는 이런 대규모 공급 수주가 이어질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현재 주가 수준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회사들은 이런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뉴스의 주식은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현재 그 61선을 잘 지켜내면서 새로운 랠리를 시작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간 종목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현재 61선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죠. 27,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요. 저점 라인이 약간 높아지면서 28,000원 부근에서 또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요. 직전의 고점이었던 31,7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현재 갖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모양을 갖추고 나서 현재 좀 모멘텀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대규모 수주가 새로운 그 박스권 돌파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늘 다소 연평도 포격 이후에 또한 그 주말에 미국의 항모가 서해안에 들어오면서 다시 또 훈련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그 정치적인 이슈가 또는 군사적인 이슈가 주가에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하는 회사들에는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 오늘 조선주 전체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대우조선해양을 주간 종목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조선주가 강합니다. 현대중공업은 플러스에서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죠. 브라질 고속철 수주 기대감까지 덧붙여 있습니다. 자, 총통님. 이제 현대중공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의견은 우리 앞에서 백령승청님께서 하신 얘기와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연평도 사건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미 합동 훈련이 전개된다면 지수에는 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는 데는 백령승청님과 저의 의견은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지수가 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선업종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강한 양봉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조선업종이 강해지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전년도만 하더라도 이 선박펀드에서는 좀 불확실성이라든가 투기적인 자금으로 수주를 하다가 수주를 막 취소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조선업종의 등락이 많이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이 선박금융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만들면서 이 선박금융에 대한 그 투자 자체가 재원 자체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주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조선 수주 부분이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이러한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업종에서 벌써 수주공사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벌써 시동을 걸고 있지 않느냐. 물론 조선업종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대외 악재 속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양봉으로 만들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를 하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조선업종에 1차적으로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다시 한번 2차 랠리적인 요소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즉 내년의 수주 계획까지 같이 맞물린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앞전 고점 목표가 한 45만 원대 설정할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뭐 앞전 저점 36만 원대를 한번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백명선님과 제5대 총통님의 주간 종목 배틀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함께 적으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궁금증들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상담을 해드릴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2480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71,00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어제 들어온 상담인데 저희가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여행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여행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하고 삶을 또 풍요롭게 해주잖아요, 백루스님. 예, 앞으로도 맞습니다.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예, 대한항공은 뭐 원화 강세의 수혜주다 이렇게 보고 많은 예.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향후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한국을 유망하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환율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국지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요동이 있었지만 크게 보신다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원화 강세의 최대 수혜주는 대한항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IT라든가 이런 부품들의 항공 화물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대한항공의 실적 개선 속도가 계속 이어질 거로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대한항공의 주가가 재평가돼야 되겠다 이런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정을 끝내고 나면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다소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정을 잘 견디고 나면 다시 재상승을 할 거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인 71,000원 부근이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뭐 큰 이탈이 없다면 뭐 일시적인 어떤 그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은 좀 견뎌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세적인 하락으로 가지 않는다면 현재 구간은 뭐 7만 원 부근에서 지지되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이 구간에서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85,000원 직전 고점 부근이 박스권 고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점이 단기적으로는 목표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해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러한 큰 흐름이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항공 봤고요.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웅진홀딩스입니다. 3760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매수한 가격은 12,000원 2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10월 11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 웅진홀딩스에 대해서 외국계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삼성 쪽에서 이제 태양광 사업에 진출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총통님. 네. 이런 작은 종목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뭐 태양광 이 부분은 뭐 삼성만 진출한 게 아니고 이미 OCI, 동양제철화학이 폴리실리콘으로 벌써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원재료죠. 그 외에도 각종 그 기업 중에서도 동원그룹에서도 지금 태양광 사업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웅진홀딩스의 태양광 산업에 삼성이 관여하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위축되지 않겠냐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웅진그룹 자체에 외국인들의 순수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래 썩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 그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웅진홀딩스의 그 기울기 즉 길적 분석상으로 놓고 보면 수급과 공급에서 다소 매도 압력에 의해서 주가가 좀 힘이 약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 한번 보시면요. 좀 밀려 내려왔지만 일단은 그 저점 쌍바닥을 좀 지켜주면서 지선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일단은 이 10,000원대를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10,000원대 라인대에서는 좀 지지선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2,000원에 매수한 자리가 공교롭게도 또 저항권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과 12,000원 요 라인대에서 당분간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면서 별로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다시 한번 12,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0,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진다든가 전환을 만든다든가 그런 과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000원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12,000원 라인까지 한번 기다려본다. 12,000원 오면은 일단 뭐 이익 난 부분은 없지만은 정리한다. 다시 또 밀려서 10,000원대, 11,000원대까지 밀린다 그러면 저점 매수 10,000원과 12,000원 사이에서 박스권 매매가 유리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최근 금융주는 강세인데 오늘 신한지주는 또 오늘 장에서도 선방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를 매수하신 분은 0192님이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44,000원, 비중은 30%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저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수익을 보고 계세요. 예, 신한지주는 뭐 30% 정도 44,000원대 매수하셨다면 보유 괜찮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최근에 그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다른 그 하나금융이나 이런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향후 출구 전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금리 인상이 그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서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디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추구 전략을 쓸 것이 맞다 이렇게 본다면 은행권의 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신한지주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면 최근에 42,000원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을 구축하고요. 박스권 고점인 5만 원에 도전하는 이러한 흐름은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5만 원 정도를 목표로 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역사적 고점이 6만 5천 원 부근에 있는데 그러한 가격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혹시 추가적인 매수를 감행하실 분들은 뭐 21선 부근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경남 김해에서 보내주신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을 9만 원의 비중은 10%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5576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총통님께 여쭤보죠. 예. 네, 일단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일단 우리가 흔히 두산중공업 하면은 이제 이름이 중공업이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중공업 관련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해양 플랜트라든가 이런 플랜트 쪽의 사업이 더 많기 때문에 꼭 중공업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어쨌든 중공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움직이면은 조선업종, 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뭐 대우조선해양, 조선해양 이런 쪽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일단 두산중공업 해양 플랜트 사업 같은 부분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고 그만큼 공사 자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그게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다만 지난 9만 5천 원 라인부터는 수급과 공급에서 한번 꺾인 거예요. 자, 이 날짜가 언제냐면 지난 11월 12일 날 11월 11일 날 도이치방크에서 집중 물폭탄으로 지수가 쇼크를 먹던 그 시점과 그 다음날 지수가 폭락하면서 이 두산중공업이 마침 수급과 공급에서 꼬여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거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안 매물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지금은 뭐 81,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9만 원에 10%를 매수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히려 급락 조정을 줬다 그러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더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바닥을 좀 다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바닥을 좀 다지는 과정을 놓고 봤을 때 8만 원 정도와 8만 1,000원, 8만 원과 8만 1,000원에서 바닥 다지면서 거래량 전환과 함께 양봉의 전환 신호가 나올 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10% 더 추가 매수해 준다면 아마 9만 원과 8만 원 사이에서 매수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아마 8만 5천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이 두산중공업은 상승 흐름 분위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수급과 공급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큰 거래 없이 급락 쇼크를 줬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추가 10% 확보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렸는데요. 월간 배틀에 이어서도 종목 상담을 드리는 시간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도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함께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내 일상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쌤투자클럽 시즌2 고수들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무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조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예,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합니다. 지난달 추천해 주셨던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10월 29일에 말씀을 하셨던 종목입니다.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예, 백명수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인데요. 아쉽게도 손절가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8% 등락을 보였고 제 5대 총통님의 삼성 SDI가 한 달간 굉장히 상승률이 돋보였습니다. 1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한 달간 주가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백명수천님의 메디포스트부터 살펴보죠. 메디포스트가 더 아쉬운 점은 10월 29일 매수할 당시 신고가를 내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일 텐데요. 11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인 4만 원이 이탈됐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왜 이런 흐름이 나왔을지 잠시 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총통님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대형 IT주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역시 한 달간 무려 10%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요. 올 연말에 IT주가 부활의 전성기를 맞지 않겠느냐. 중기적으로 보면 2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삼성 SDI는 오늘까지 기간 매수가 14거래일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백명수천님의 메디포스트 점검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예, 네. 메디포스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디포스트는 그 줄기세포 관련 연골 재생치료제를 태행성 연골 재생치료제죠. 내년 말 정도에 상업할 거다 이런 그 예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그 시각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다가 그 추가적인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좀 급락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대부분 차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메디포스트도 동반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좀 다행스러운 것은 전일 그 4만 원을 다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점에 사서 아직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그 고점에서 다시 수익을 내시고 매도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그 중요한 지지라인인 6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직전 고점이었던 44,500원 부근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매도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오늘 장중 저점 39,000원 부근이 지지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자체 자금으로 일단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자를 하지 않고 자금 소요를 충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제품을 개발 성공할 시에는 매출액의 성장과 또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통님, 삼성 SDI 축하를 드려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삼성 SDI는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올 하반기 12월 달부터는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이 IT 업종에 관심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IT 업종 같은 경우가 지난 바로 9월 달이라든가 10월 달만 하더라도 공매도 물량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어떤 공급적인 매도 압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뭐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기계, 화학 업종들은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유독 못 올라간 게 이 IT 업종만 집중 물량을 받아서 공매도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월 달부터는 서서히 IT 업종의 공매도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권들의 흐름들이 꾸준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삼성 SDI가 좀 가벼운 움직임을 보였고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뭐 대표되는 이 IT에 대표되는 종목들이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서서히 바닥권을 탈출하면서 점진적인 상승권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 같은 경우가 결국은 상승 추세로 진행된다면 추가적으로 12월 달에는 IT의 상승이 지속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SDI를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17만 5천 원 고점 라인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7만 5천 원 라인에서 단기 고점을 찍고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요. 자, 21동 평균선. 네. 뭐 21동 평균선이 16만 5천 원. 네, 17만 원. 그러니까 11동 평균선과 21동 평균선 16만 5천 원과 17만 원 라인대에서는 다시 또 재매수를 한다. 그 다음에 또 연말까지 내다볼 때는 19만 원, 20만 원도 돌파할 수 있는 만큼 상승 방향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주봉과 월봉에서도 상승 전환의 양선 월봉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본다면 바로 이 IT 쪽의 흐름에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두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증시전략센터는 금요일이 든든합니다. 연륜이 있으신 두 분의 전문가가 제 양쪽에 앉아 계시기 때문인데요. 이 두 분께서 한 달간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백명수사님께서는 지난주 주간 종목 추천이었던 그 종목이죠. 신성홀딩스 한 번 더 공략을 하시네요. 총통님께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들고 오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신성홀딩스 0.7% 정도 올라와 있는 가격이죠. 8,60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총통님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조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18만 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백명수사님. 네. 신성홀딩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신성홀딩스는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점 지지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서요,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상승의 배경은 역시 그 수주를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따내면서 내년에 그 매출이 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대폭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19.6% 정도의 그런 태양전지 효율을 가지는 그 태양전지를 개발에 성공하면서 향후 전 세계에서 신성홀딩스의 이러한 태양전지를 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을 하더라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실리콘에서 일단 그 폴리실리콘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맡고 있어서 향후 실적의 호전이 매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월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상 보시면 역사적 고점은 14,500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은 그러한 월봉상 역사적 고점을 향해서 기업의 실적이 역사적으로 그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일시적으로는 10,000원 부근이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 달 정도 목표를 저는 11,000원 정도까지 조금 다소 높게 제시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한 달 안에 뭐 반드시 이 가격을 간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 지난번과 똑같은 8,000원의 지지라인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시적으로 대규모 대형 악재가 터져서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명수님께서 지난주 신성홀딩스로 2.8%의 수익을 내셨는데요. 이번에는 한 달간 어느 정도나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목표가와 손절가를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총통님의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하시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제가 이 서울경제TV와하고 인연을 맺을 때가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말입니다. 이 당시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12만 원, 13만 원대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완만한 상승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공방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도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은 이 엔지니어링의 그 매출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중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속 추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17만 원을 제시해드렸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2만 원, 13만 원에서 17만 원 제시하니까 야 어느 세월에 저게 가겠냐 했는데 지금 가격을 보세요. 17만 원 돌파하고 20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19만 8천 원. 그리고 좀 조정받으면서 18만 7천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차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삼성물산과의 그 합병 시너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UFO로 이제 루머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좀 잠잠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거는 이 플랜트 사업하고 삼성물산하고 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면 충분히 그 개연성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삼성그룹이 새로운 어떤 그 신동력 사업으로 이제 어떤 그 시너지 합병을 노린다면은 이 삼성 엔지니어는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어떻게 매도했다는 흔적이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추가적으로 한 23만 원, 25만 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라인을 놓고 보시고 월간 종목이니까 앞전 저점을 깬다. 그러면 한 뭐 17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손절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가격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하셔도 23만 원, 25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전문가가 내주신 월간 배틀 종목의 결과는 4주 뒤죠. 12월 24일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매하신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무료 문자 번호 02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종목은 또 한 번 조선주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조선주가 강한 모습 보이면서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34,20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는 분 계십니다. 2313님께서 고점에 잡은 건 아닐까요? 라고 염려스러운 문자를 보내셨어요. 예, 먼저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유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중공업은 안정적인 그런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그러한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주가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보유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긴 차트로 보신다면은 최근에 그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바닥권은 2만 원대 있었지만 현재는 직전 박스권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하고요.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점에서 이런 구간은 혹시 삼성중공업에 관심을 갖고 매수를 생각했었던 분은 33,000원 부근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는 저는 4만 원 이상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다소 1,000원, 700원 정도 매수가에서 밀리셨지만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삼성중공업의 그 중장기적인 그런 전략을 보고 매수에 가담하실 분들은 뭐 4만 원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 보고요. 매수에 가담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설주 중에서 한 종목 보죠. GS건설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GS건설을 장기 투자하고 싶으시다고요? 390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나 비중은 없으십니다. 총통님. 네, 예전에 사셔서 조금 물리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사셔서 물렸다나 그러면은 뭐 2009년도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뭐 2010년도에는 좀 다소 건설 종목이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와서 보면요, 건설주에서 가장 큰 대세가 나가고 있는 종목이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이 신고가를 계속 내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맞먹어서 건설업종의 흐름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미분양 사태라든가 추가적인 뭐 건설 경기를 부양시켜서 경기 회복을 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건설업종에 대한 이런 부분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부분에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공사 수주가 그런대로 원만하게 공사 수주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전 고점 10만 7천원 라인대에서는 차트 한번 보시면요, 상당히 매물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당히 매물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 뭐 뚜렷한 매도적인 요소의 물량이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랭커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앞전 고점에서 매물 압박을 받고 있지만 랭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빨간 벽돌에 의한 상승 진행 신호가 상당히 강하고 견조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건설은 그대로 좀 홀딩 보유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지금 뭐 10만 4,500원 라인인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신고가 낸다 그러면 12만 원, 13만 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홀딩 보유하자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한국정밀기계가 들어와 있는데요. 38,000원에 매수를 하신 분 계십니다. 비중은 10% 정도가 있으시다고 하나하나 오사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한국정밀기계를 38,000원에 1년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말씀이십니다. 백명수님. 예, 먼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한국정밀기계는 그 대형 공작기계 국내 1위 업체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로 예상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다만 주가 수준은 바닥권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올렸다가 크게 눌러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승의 길목에서 눌림목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바닥권인 그 2만 원대에서 물론 오래전에 매수하셔서 뭐 거의 반토막 났다가 현재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팔지 않고 한국정밀기계 이 회사의 장래성을 보고 아마 보유를 하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현재 구간은 60일선을 깨고 다소 120일선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구간은 부담이 없는 자리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한국정밀기계 장기적으로는 역사적 고점 7만 원에 도전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해서 2, 3년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운주 중에 한 종목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조선해운주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진해운은 3900님께서 매수를 하셨고요. 37,00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청통님께 드릴게요. 네, 오늘은 해운업종에서 한진해운이 약 3% 약세를 보이면서 35,200원, 매수한 가격보다 조금 흘러내리면서 음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조선 해운업종 쪽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모이듯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업종과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한진해운이 매입가에서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뭐 한번 차트 보시면요, 21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음봉을 나와서 다소 이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한진해운 비중 20%면 뭐 무난합니다. 한번 더 기다려 보시면요, 다시 앞전 고점 38,000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그 매도적인 요소의 신호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이격 조정 만들면서 21평을 지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38,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룡님의 전문 종목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으로 수익도 꽤 많이 보셨죠? 셀트리온인데요. 현재 셀트리온이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이 35,500원이시고요. 오늘 문의 들어온 6678님께서 사신 가격은 29,800원입니다. 약간의 수익을 보고 계시죠? 셀트리온을 29,8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백룡수님. 네. 기아차랑 한화케미칼도 들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종목 구성은 잘 된 겁니까? 이분은 참 그 대형주로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뭐 하나케미칼도 좋고 또한 기아차도 좋지만 셀트리온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그러한 회사로 내년에는 또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을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최근에 외국인의 집중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다소 매수가에서 뭐 밀리는 그런 상황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이러한 그 일시적인 주가 요동에 그 당황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보유 전략을 가시면 저는 셀트리온 5만 원 이상 갈 종목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은 뭐 21선을 지지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고점이었던 33,000원에 단기적으로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수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NHN을 사고 싶다라고 문자 보내신 분 계신데요. NHN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요. NHN을 문의하신 분, 예, 사고 싶다는 말씀이셨습니다. 360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그럼 언제쯤 사보면 될까요? 라고 또 문자를 남기셨네요. 네, 예. NHN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의 대표되는 종목이고요. 최근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소셜 네트워크. 네,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NHN에서도 지금 소셜 부분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NHN이 약 한 2% 내려가면서 189,500원인데요. 제가 봐서는 뭐 실질적으로 아이폰 4와 그 다음에 갤럭시 S와의 국제적인 글로벌 시장에 파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NHN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요소가 꼬여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이러한 조정권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요. 밑으로 흘러내려온다 그러면 오히려 저점권 쌍바닥 저점권의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쌍바닥 매수권에 들어온 자리가 바로 들어온 자리가 18만 한 5천원 정도 되네요. 쌍바닥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18만 5천원 라인부터는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이때 가장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지금 수급과 공급이 꼬여서 정리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물량을 받아가면서 거래가 형성되는 매수 세력의 주체가 나올 때면 그때를 더 공략 포인트로 설정하세요. 특히 이럴 때 말입니다. 현재가 창을 잘 보시다가 외국인들의 매수 동량이 들어오면요. 이때를 기회로 잡아서 18만 5천원 전후한 자리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KBT를 보겠습니다. 2517님께서 문의하신 종목이고요. KBT를 15,0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예, KBT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T는 뭐 스마트 카드에 들어간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고 향후 유럽에 또한 업체를 인수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그 인수를 위해서 220억 원의 BW를 발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향후 추가적으로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저는 2만 원 이상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월봉상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상 KBT의 월봉상을 보시면 역사적 고점은 4만 원대고요. 현재 구간은 다소 바닥권에서 준비가 되면서 대량 거래를 싣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2만 원만 돌파하면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여줄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만 원의 목표가를 일단 제시해 드린 이유는 4만 2천원대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지지가 되지 않고 내려온 구간에서 그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2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고요. 2만 원을 돌파한다면 좀 더 추가적인 기업의 성장을 살펴보시고 뭐 4만 원도 볼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가져가실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최근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17,000원 부근에서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7,000원 부근이 그 목표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2만 원 이상 보시고 가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13만 5천 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일출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총통님. 존 템플턴이요. 지금 가장 최악인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그 중에 종목을 공략해 보라라는 말도 하거든요. LED주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겁니까? 네, 일단은 참 묘합니다. 꼭 올라갈 만쯤 되면은 또 돌발적인 또 악재가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삼성전기가 뭐 실적 우려, 뭐 또 LED 공급성의 다변화로 인해서 다소 이제 LED의 공급 부분이 좀 확대되면 경쟁 부분이 또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실적 악화,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한 5만 주 매도하면서 그냥 음봉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지금 한 5% 하락하면서 12만 7천 원으로 좀 하락폭이 좀 깊어진 모습인데요. 조금 안타깝죠. 왜냐면은 바로 그 13만 5천 원에 매수하신 분이라면 그 상황에서는 차트가 잘 만들어져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징조였어요. 그런데 잘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돌발적인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다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불안해 하시고, 이거 정말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기 비중 20%면 뭐 제가 봐서는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20선이 1차 지선입니다. 21동 평균이 지선이 12만 7천 원의 1차 지선이고요. 조금 더 밑으로 밀린다라면은 60선이 12만 원입니다. 그러면 60선이 우상방향으로 상승 전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빠 보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화면 차트 한번 보시면요. 21선과 61선이 강하게 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라인의 지선 라인이 이평을 지선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순간 악재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공급 물량에 의해서 좀 상황이 나빠졌으니까 좀 심리가 좀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좀 기다려 보시면 역시 IT 업종이 올 연말 대표 주자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이제 삼성전기도 정신 차리고 나도 한번 가겠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문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철 백론스터님 그리고 고영주 제5대 총통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